정의당의 윤수환입니다. 김기춘 정인, 네. 역사의 한 중간에 있음을 아시고 네. 진실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동료 의원들께서 김영한 비망록 내지는 회의록, 업무일지, 축약본인데 이것을 두고 일방적 지시를 내리거나 그런 것이 아니다. 서로 소통하고 보고도 받고 하는 것이지 비서실장이 일방적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런 말씀하셨죠? 네. 네. 청와대에 의하면 정부수석실에서 당일 참사 당일 7차례 대통령에게 서면 보고를 했어요. 네. 당시 정무수석실의 서면 보고는 증인이 지시해서 한 것입니까? 당연히 각 소관 수석들은 자기 업무에 관해서 지시 하나 안 하나 당연히 보고할 일은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이 서면 보고를 대통령 보고 전에 증인이 먼저 받았습니까? 아니면 사후에 받았습니까? 그러니까 그쪽에서 알아서 할 수 네. 있다니까. 선 보고를 먼저 합니다. 시간 관계상. 그러니까 네. 알고 계셨네요. 네. 먼저 알고 계셨네요. 아니 먼저 위에다가 먼저 보냅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사후 보고를 사후에, 받으셨다는 거죠? 네. 누가 보고하던가요, 그때? 다 해당 수석들이 아니, 사후 보고를 누가 했냐고요? 그러니까 비서실장께. 수석이 보냈으면 수석이 저한테 얘기하지요. 가령 아니, 수석이 와서 했어요. 누구한테 보고를 받았냐고. 그거는 수석도 계시고 또. 아니, 당일 말입니다. 4월 16일 참사 당일 지금. 수석이 한 경우도 있고 해당 비서관이 한 경우도 이게 오래돼서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기억이 안 나신다? 네. 그럼 정무수석실의 서면 보고는 비서동에 있는 제1부속실을 통해서 합니까? 관저에 있는, 이 부속실에 전달됩니까? 그것은 아실 거 아니에요? 그거는 수석들이 대통령 계신 곳에 빨리 보내는 걸로 압니다. 예. 그럼 당시 부속실에 있던 비서관이 제1부속실의 정호성 비서관입니까? 아니면 제2부속실의 안봉근 비서관으로 기억합니까? 그거는 저도 그날 보고서를 해당 수석실에서 제1부속실에 보낸지 제2부속실에 보내가지고 대통령에게 전달됐는지 그 과정은 잘 모릅니다. 그것도 잘 모르시겠다. 네. 그러면 부속실에 전달된 서면 보고가 대통령에 직접 전달됐는지는 확인하셨습니까? 사후 보고를 받았지만. 그거는 긴박한 순간에 계속 보고가 가는데 그러니까 제가 확인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당연히 네. 보셨을 것으로 생각을 그렇게만 합니다. 생각만 하셨다. 네. 그러면 대통령이 관내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 비서실장도 모르는데 그때 그렇게 말씀하셨죠. 이제 여기에 계신지 여기에 계신지. 네. 밑에 직원들은 대통령의 위치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비서실장에게 알리지 않았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집무실이 여러 군데 계시기 때문에 저희들도 지금 대통령이 어디 계시냐 이렇게 물으면 영빈관에서 손님하고 오찬하고 계신다든가 본관에서 외빈을 접견하고 계신다든가 이렇게 저희들이 확인할 수 있지 물어보지 않으면 어디 계신지는 일일이 부속실에서 저희들에게 알려주지 않으면 모릅니다. 당시에 대면 보고를 하지 않고 서면 보고만 하셨습니까? 네, 저는 서면 보고만 했습니다. 우리 비서실에서는. 네. 그럼 대면 보고한 사람은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었습니다. 김장수 실장이 전화 보고했다는 걸 들었고요. 우리 고용복지수석이 또 그러면 좋습니다.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으로부터 이러이러한 부분에 따로 이렇게 서면 보고 또는 대면 보고를 받으신 적 있습니까? 김장수 실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일은 없습니다. 그래도 비서실장이 이런 상황에서는 직접 대면 보고를 그런 그 보고를 사후에 받았더라도 가서 대처하는 대면 보고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때 상황은? 지금 지나고 보면은 좀 더 대면 보고도 하고 했으면 비서동에서 관저는 차로 2분밖에 안 걸린다고. 예, 그렇지만은 서류가 보통 가는 것이 빠르기 때문에 저희들이 올라가고 이렇게 이 참담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비서실장께서
이거 처음부터 정말 의지가 없었던 거 아니에요? 진짜 이건 저는 맨발로라도 뛰어갈 것 같은데 이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빨리빨리 언론을 합시다. 글쎄, 그거는 뭐 지금 그렇게 해야 돌이켜보니 여러 가지로 그것이 기본적으로 맞겠죠. 해안이 많습니다만은 현장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현장에 예. 지시를 한 걸로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신다면 그러면 대통령이 대면 보고를 하지 못할 뭐 다른 사장이 있었던 거 아닙니까? 그건 아닙니다. 정호성 당시요. 네. 정호성 당시 제1부속비서관은 비서동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관저에 있었습니까? 그것도 그때는 의뢰의 일 비서관은 본관에 있고 이 비서관은 관저에 있고 그랬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 그것도 네. 예. 정호성 당시 제1부속실 비서관이 대통령에게 대면 보고를 하려는 것을 막았다는 그 언론 보도가 있거든요. 네. 근데 정인도 정호성이 대면 보고를 할 필요가 없다거나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고 해서 대면 보고를 하지 않은 거 아닙니까? 그만큼 비서실장도 막힌 거 아니냐? 저는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요. 아니,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대면 보고 하자 하면은, 대면 보고를 할 수 같은데, 예. 고영태 정인. 최순실 씨가 청와대에 드나들었다거나 본 적이, 이런 들은 적이 없어요? 네, 본 적은 없습니다. 청와대 들어다니는 것을 본 적이 없다? 네, 본 적은 없는데. 들은 적은 있고. 네, 들은 적은 있습니다. 그러면 최순실 씨가 김기춘 비서실장 이야기를 한 적은, 이야기 들은 거 있어요? 그런 얘기는 들은 적이 네. 없습니다. 그러면, 고영태 씨, 차원병원 헬스장 다닌 적 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예, 윤서인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신문 조사해 주십시오. 예, 부산 해운대가 박태경입니다. 우선 우리 차은택 증인, 최순실을 처음 알게 된 게 2014년 한 6월 정도. 6월경 고영태 증인 통해서 네, 알게 맞습니다. 됐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최순실이 상당히 대통령과 가깝다는 것을 인지하게 된 건 언제예요? 김기춘 시장을 한번 뵙고 나서부터는, 이분이 굉장히 고위, 관료도가 굉장히 가까우신 분이구나라고 인지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어떤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대통령 심부름하는 게 아니라 그런 걸 인지하게 된 건 언제입니까? 그 2014년에, 문체부 장관님을 제가 추천을 드린 적이 있었습니다. 그렇죠. 그거를 이제 최순실 씨한테 요청을 몇 차례 받았고, 그래서 몇 분을 추천드렸는데 계속 제 요청을 받고 제 요청을 받아서 다 관찰이 됐죠. 그 마지막에 이제 김종덕 장관께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김상률 수석도 그때 2014년 말에 맞습니다. 10월경인가요? 그때가? 11월경입니다. 11월경이죠. 네. 그러면은 그때 최순실과 이번 사건 일어나기 전까지 최순실과 대통령은 무슨 관계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굉장히 가까운 관계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정도. 거의 친구 사이? 가까운 절친? 네, 그렇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거의 자세한 건 모르겠습니다. 예. 최순실이 이 대통령을 배후에서 상당히 좀 조정하고 있구나, 영향력이 있구나, 이런 판단을 했단 말이죠. 그 조정이나 이런 부분까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사실 이럴 수 있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렇죠. 네. 우리 고영태 선생님, 그 최순실을 알게 된 게 2012년이라고 했잖아요. 네네. 최순실과 대통령 관계를 인지하게 된 건 언제부터예요? 대통령 우수를 하게 되면서 알게 됐습니다. 그 몇 년도죠? 그게 2010, 그러니까 빌로밀로 신상품을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건의했을 때 대통령이 다 받아 쓴 거죠. 네. 그 본인이 만든 제품을 네. 최순실이 대통령에게 권유했고 또 대통령이 다 쓴 거죠, 그죠? 네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빌로밀로 그때 최순실과 대통령이 아주 가까운 관계라고 알았겠네요. 아니, 그때는 처음에는 그냥 비서관한테 가방을 건네줄 때도 있었고요. 예. 그래서 가방을 건네주면은 처음에는 그냥 그 가방을
다른 분한테 선물을 해주는 줄 알았는데 예. 나중에 그 기사를 보고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럼 본인 회사 제품 중에 대통령이 쓴 게 사용한 게 몇 개 정도 되는 거예요? 옷이나 뭐 다 포함해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가방은 제가 쭉 그 빌로밀로 회사가 아닌 그냥 브랜드가 없어야 되니까 브랜드가 없는 가방으로 해서 그냥 쭉 해왔던 것 같습니다. 전부 다? 네. 몇 개 정도 돼요, 종류가? 뭐 서류 가방까지 하면은 뭐 한 3, 40개. 3, 40개? 네. 그러면 최순실이 대통령한테 상당한 영향을 준다고 생각했겠네요. 초반엔 몰랐는데 나중에 이제 옷을 선택한다든지 아니면 그 이영선 비서랑 같이 동행을 한다든지 그런 걸 예. 봤을 때 그러면 예. 2014년 말에 최순실과 크게 다퉜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그 전에는 그때는 몰랐어요. 최순실이 대통령 영향이 있다는 사실. 아 그때 알았습니다. 그랬는데 2014년 두렵지 않았어요. 최순실하고 싸우게 되면 네. 나한테 어떤 보복이 있을 거라 이런 생각을 안 해봤어요? 그때는 제가 또 운동을 해서요. 그래서 좀 욱하는 게 있어서 그런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럼 싸우고 나서 후회했어요? 후회 안 했습니다. 후회 안 했어요? 네. 그러면은 아까 TV조선에 네. 그 의상실 CCTV 갖다 줬다고 했는데 네. 최순실이 컴퓨터를 쓰는 걸 본 적 있어요? 태블릿 PC 같은 거? 정확하게 태블릿 PC를 쓴 적은 본 적은 없고요. 컴퓨터를 쓰는 거는 가끔. 그럼 카톡 해요? 최순실하고 카톡 해본 적 있어요? 네, 카톡은 했던 것 같습니다. 했다고요? 했다고요? 네, 카톡은 하는 것 같습니다. 할 때 그 명칭을 뭐라고 썼어요? 최순실 이름을 카톡방에 그때 기억 안 나요? 네, 기억 안 납니다. 그러면 그 JTBC에서 보도한 태블릿 PC는 네. 최순실이 사용한 것 같아요? 아닌 것 같아요? 정확하게 제가 그 태블릿 PC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걸 사용을 못하는 사람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최순실은 태블릿 PC를 사용을 못한다. 네, 제가 알기로는 그럼 정유라는요? 정유라는 알고 있었어요? 정유라는 아직 어려서 태블릿 PC를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고. 정유라랑 알아요? 아닙니다. 모릅니다. 말 섞어본 적 한 번도 없어요? 한 번 있습니다. 만나본 적 있어요? 어디서 네. 만났어요? 집에서? 아니면 아닙니다. 그 승마장 그 가방을 승마장에서? 전달해주면서 승마장을 한번 그럼 그 태블릿 데려다주라고 PC가 정유라가 대신 써주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태블릿 PC 나왔을 때 이게 누구 건지 본인이 생각을 했을 거 아니에요? 태블릿 PC는 제가 처음에 접했을 때는 JTBC에서 방송을 접했을 때는 독일 현지에서 쓰레기통을 뒤져서 찾았다고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 거기 사진 있는 것들 최순실이 직접 찍은 거다 이런 생각 안 했어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뭐 갑자기 제 책상에서 나왔다 그런 말들이 자꾸 예. 바뀌어갈 때 그때 봤을 때는 저거는 직접 사진을 본인이 찍었으면서 왜 저한테 저거를 넘기는지 그러면 그 모르겠다는 생각이 태블릿 있습니다. PC는 고영태 증인이 준 거 아닙니다. 네, 독일에서 나온 것 같다. 네. 차은택 증인 청와대 몇 번 정도 들어갔어요? 대통령을 뵈러 들어간 거는 밀란 엑스포 보고하고 창조경제 추진단 보고 외에는 그 대통령을 따로 뵌 적은 없습니다. 그때 신분증 다 확인시키고 들어갔어요? 다 하고 검문 검색 다 하고 들어갔습니다. 신분증 안 보여주고 들어간 적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습니다. 고영태 증인은 청와대 몇 번 들어갔어요? 한 번도 간 적 없습니다. 한 번도 못 갔어요? 네, 네. 그러면은 관저에는 한 번도 못 갔어요? 차은택 증인? 저는 관저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회의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럼 어쨌든 예, 하태경 의원 수고하셨습니다.